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연속 패배의 우려를 딛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무승부로 12월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시작한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는 4연속 무승을 끊기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인데요. 15라운드의 첫 번째 날에 아스널이 루턴 타운과의 정말 치열했던 경기 끝에 극적인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6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리버풀이 승점 31점, 맨시티가 30점, 에스턴 빌라가 29점이고 토트넘이 27점인데요.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가 9점까지 벌어진 가운데 선두 경쟁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선 12월 일정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 이어 뉴캐슬과의 홈 경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통해서는 이제는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요. 웨스트햄은 현재 9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3연패를 딛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다면 반대로 웨스트햄은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공식 경기 4연승을 달리다가 그 연승 흐름이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 무승부로 끝났어요. 양팀 모두 지난 라운드 결과가 무승부인데 받아들이는 기분은 다른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또 우리는 파이터다라고 올렸던 내용을 토트넘이 또 공식 X 계정을 통해 소개할 정도로 지금 토트넘은 이 무승부가 승리와 같은 기운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햄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4경기의 승리 과정도 사실은 2번의 승리가 유로파리그에서 거둔 1대0의 신승이었고 노팅엄전 3대2 신승, 번리전 2대1 신승도 결국에는 이제 잔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팀을 상대로 거둔 것이다. 정작 최근에 자신들과 엇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팀과의 경기는 브렌트포드전 2대3 패배였고 또 그 경기가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서 최근에 또 웨스트햄이 원정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기록 기반 장단점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우선 공격적인 면이 강해요. 측면 공격 베리 스트롱, 그리고 중거리 슈팅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도 베리 스트롱. 최근에 로셀소 선수의 왼발 슈팅 감각도 물이 올랐죠.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 기회 창출도 뛰어난데 문제는 공중볼 경합과 또 상대의 스루 패스를 막아내는 이런 수비적인 면들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이 이 공중볼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역시 쉽지 않다. 결국에는 더 많은 골을 넣고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능하고 세트피스 공격에 능하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공중전에 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약점으로는 상대의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을 막아내는데 부실하다. 결국에는 수비의 뒷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상대의 3자 침투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수비도 그렇게 이제 뭐 크게 철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 극적인 3대3 무승부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토트넘의 정말 플레이가 크로스로 인한 헤더 슈팅이었지만 빌드업을 통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도기, 벤 데이비스, 로얄, 호이비에르, 스킵, 손흥민 선수를 거쳐서 존슨의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사실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의 라인 전방 압박을 끌어들여서 뒷공간을 열게 만들어서 그 뒷공간을 수월하게 공략했던 장면들이거든요. 사실 최근 웨스트햄이 실점한 모습들을 보면 토트넘의 특유의 플레이가 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고 있어요. 당장 지난 1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54분 같은 경우도 상대 팰리스의 전방 압박에 백패스를 시도한 마브로파노스의 이 패스 미스를 에두아르가 낚아챈 이후 문전으로 들어가서 슈팅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고 양옆에 존슨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도 구조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잖아요. 심지어 맨시티 같은 팀조차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토트넘에게 공을 빼앗기고 쇼트 카운터를 당했는데 웨스트햄은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더욱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토트넘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서 바로 슈팅가서 득점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또 바로 득점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직전이었던 1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번리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쿠두스가 조금은 불안정한 터치, 무리한 터치로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됐고 제이 로드리게스가 성공하는 장면이었는데 올 시즌 이제 케인 선수가 떠난 상황, 게다가 메디슨까지 부상인 상황에서 당연히 페널티킥이 주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토트넘이 페널티킥으로 득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 이 웨스트햄의 수비가 특히 문전으로 진입하는 기술 좋은 선수들을 이제 파울로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토트넘이 이번 경기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웨스트햄이 중앙 지역에서 상대의 압박에 무너지면서 쇼트 카운터에 흔들렸던 장면인데, 노팅엄의 미드필더 쌍가레가 중앙에서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오른쪽으로 공을 열어줬고 모건 깁스화이트가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아워니가 밀어 넣으면서 골을 넣었던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들도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충분히 중앙 지역에서 단단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압박으로 끊어내고 바로 신속하게 배후 공간, 특히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웨스트햄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좋은 참고 장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팅엄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이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노팅엄이 2대1로 역전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올라 아이나가 우측에서 컷백 내주고 뒤에 있던 엘랑가가 바로 슈팅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처럼 계속해서 이제 에메르송 선수, 웨스트햄에도 에메르송이 있잖아요. 에메르송 팔미에리 선수가 왼쪽 백인데 이 선수가 대인 수비력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클루세프스키라든지 존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쪽을 무너뜨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컵백을 주면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수비 사이에서 득점했던 아스널전이나 리버풀전 같은 그런 장면들이 꽤 올 시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패턴으로도 충분히 골이 나올 정도로 웨스트햄의 수비가 그렇게 이제 단단하지 않다. 웨스트햄이 사실 실리 축구 선수비 후역습으로 골을 넣고 결과를 내고 있는 팀인데 막상 수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웨스트햄이 분명히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의 주장이었던 제임스 워드 프로즈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던 쿠두스의 올 시즌 결정력도 굉장히 좋아요. 당장 지난 14라운드 팰리스전의 전반 13분에도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후방 지역에서 우측 전방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준 것, 오른쪽 풀백인 초우팔이 컷백 주고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쿠두스가 바로 슈팅하면서 구석으로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보시면, 장신인 이제 수책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공미 위치에 올라가서 거의 이제 과거 아틀레티코의 라울 가르시아처럼 공격 미드필더이지만 최전방에 올라가서 헤더 경합을 해주면서, 제러드 보엔이 이제 가짜 9번으로 서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내려가고 수책의 맨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속에서 쿠두스가 3자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찾으면서 수비의 허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플레이를 토트넘도 조심해야 됩니다. 로메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벤 데이비스가 로메로의 짝으로 뛰어야 되고, 분명히 토트넘이 공중볼이라든지 이제 컵백이 들어왔을 때의 순간적인 위치를 커버해주는 데 있어서 약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수마라든지 우독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리와의 13라운드 경기 때도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쿠두스가 크로스 패스를 올리면서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온 소우책이 이제 발리 슈팅으로 득점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우책이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하는 이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12라운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제임스 워드 프로즈의 코너킥을 소우책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3대2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토트넘의 약점이기 때문에 웨스트햄과의 경기 승리하기 위해선 소우책도 잘 막아야 되고, 제임스 워드 프로즈에게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워드 프로즈는 직접 프리킥 슈팅 능력도 좋고, 크로스나 이제 프리킥에 올라올 때 각도, 킥의 궤적이 너무나 예리하다 보니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하고 많은 골을 넣고, 실점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위험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끊어야 한다. 결국에는 전방 압박을 더 강력하게 걸어야 된다는 것인데, 로메로가 이번 경기는 징계를 맞고 돌아오기 때문에 토트넘이 라인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더 높은 곳에서 상대의 공격, 상대의 전개를 끊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54경기에서 토트넘이 26승 11무 17패로 우세합니다. 최근 6경기 경력은 팽팽하긴 한데요. 6경기에서 3승 1무 2패입니다. 지난 여름에 양팀이 이제 프리시즌에 친선 경기를 아시아에서 가졌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 기록이 좀 늘어난 것인데, 사실 공식 경기 기록 5경기로 따지면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이긴 건 한 번밖에 없고, 그것도 2021년 10월의 일로 결국엔 최근 4차례의 공식 경기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3승 1무로 크게 앞서고, 특히 최근 홈 3차례의 경기에서는 모두 다득점으로 승리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 객관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모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도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서 유독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역대 17번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8승 3무 6패, 6번의 패배 기록이 있긴 하지만 승리가 더 많고요. 프리미어리그 기록으로 보더라도 14경기 6승 3무 5패이고, 전체 공격 포인트는 17경기 중에 8득점 7도움으로 15개니까 거의 경기당 1개에 근접한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홈에서 치르는 웨스트햄과의 경기 또 유독 강한 모습 보여왔던 것입니다. 최근 4차례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리그 기준 연속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9-2020 시즌에는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3대2 승리의 원맨쇼를 펼쳤었고 이때 홈 경기에서도 2대0 승리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했죠.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대3으로 비길 때 1골 1도움인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낙골,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비겼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2021-2022 시즌 홈 경기 3대1로 이길 때 멀티골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골을 넣었었고 지난 시즌 후반기 홈 경기 2대0 승리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웨스트햄 킬러로서의 면모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다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무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벌써 9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첫 시즌이었던 2015-16 시즌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4골에 불과했죠. 이때는 적응기를 좀 겪었었는데 적응을 마쳤던 2016-17 시즌에 14골을 기록했고 또 전체 공식 경기 21골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20골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7-18 시즌과 2018-19 시즌에는 연속으로 리그 12골을 넣었었고 2019-2020 시즌에는 11골 그리고 2020-2021 시즌에 17골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데 이어서 2021-2022 시즌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나골절과 사타구니 부상 문제 그리고 월드컵 차출 문제로 인해서 10골을 넣었어요. 이 기록이 이제 근래에 들어 가장 안 좋은 기록이지만 기어코 이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었고 올 시즌에는 14경기 만에 9골을 기록하면서 이 15번째 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할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최고의 초반 페이스를 기록할 수 있는 데다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몇 안 되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112호 골로 단독 24위에 올라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금 역대 득점 21위가 제라드예요. 120골인데 이제 이 기록까지 8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올 시즌 안에 탑 20 안에 들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권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 경기 득점 12월 내에 이어지는 많은 경기들의 연속 득점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탑 10까지도 누릴 수 있는 커리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죠. 세세뇽, 화이트먼, 페리시치, 솔로몬, 반더벤, 메디슨, 필립스, 벤탄쿠르는 모두 뛸 수 없고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월까지도 못 돌아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에릭 다이어 선수가 맨시티의 명단 제외가 된 것은 부상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큰 부상은 아니지만 낫는다고 하더라도 로메로 데이비스가 뛸 예정입니다. 파페 마타르사르는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몸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르가 돌아오는 것은 당장 이번 경기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12월의 나머지 일정을 위해서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핵심 공격수인 미카엘 안토니오가 빠지면서 제러드 보엔을 말씀드린 대로 가짜 구본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격의 아쉬움이고 커트 주마 선수도 지금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 마브로파노스가 굉장한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커트 주마가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명단에 보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존슨, 쿨루세스키의 3톱이 가동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 로셀소, 호이비에르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로셀소가 공미 위치로 뛰면서 호이비에르가 또 지난 경기 후반에 들어오자마자 경기력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코스테글로 감독이 선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힐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비수마가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도 기대가 되고요. 포백 라인 마침내 로베로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죠. 우도기, 데이비스, 로메로 포로인데 아시다시피 데이비스 선수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후방 빌드업도 좋았고 2대2 동점골 과정에서 중요한 헤더 잘라내기 패스를 연결했던 플레이도 좋았잖아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반더벤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말씀드린 대로 제러드 보엔을 가짜 구본으로 쓰고 공미 위치에 수책을 배치해서 공중볼을 따내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인 파케타가 최근에는 왼쪽 측면에 배치되고 있고 쿠두스가 오른쪽에서 좀 안쪽으로 올라가서 비대칭 윙어, 쿠두스는 공격 스트라이커로 뛰고 파케타는 미드필드 지역을 커버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알바레스와 워드프로즈가 투볼란치로 뛰는데 워드프로즈가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알바레스가 배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아게르드, 주마, 초파리 포백을 구성하고 선방 능력이 뛰어난 아래올라가 골문 지키는데요.
로셀소 선수가 메디슨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어요. 메디슨의 부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로셀소가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고 무엇보다 패스 성공률이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맨시티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로셀소, 존슨, 손흥민, 쿨루세스키 이 4명의 공격 라인에 우도기와 포로까지 이제 인버티드 공격형 미드필드로 뛴다면 충분히 화끈한 공격력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2대1로 웨스트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끊어냈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토트넘이 목요일 밤 영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주중 경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4번의 리그 원정 경기 중에 승리가 1번밖에 없었고 3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최근 5경기 중에 4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 때문인지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런던 더비 라이벌이지만 유럽의 주요 15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1.79배로 매우 유력하고 무승부 4.18배, 웨스트햄 승리가 4.07배일 정도로 토트넘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배당률을 보면 홈 경기 배당률 중에 2번째로 낮게 나왔을 정도로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번 경기 4경기 연속 무승을 끊어내고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0호 골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후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